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역별 세부 공약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며 지역 특색에 맞는 공약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이라는 공약이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이번은 달라 보입니다. 대선에서는 경기 북부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분리 독립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낸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균형 발전 공약으로 5대 초광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을 5권역으로 나눈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내용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 분도와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1차안까지 포함됐던 경기 북부 특자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검토됐지만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5월 29일 진행한 SNS 라이브 방송에서 경기 북부 지역 규제를 대폭 풀고 인프라가 한꺼번에 갖춰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북부 대개발과 규제 개혁 등의 이름으로 방향이 바뀌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웰시코기 한 마리가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 30분쯤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웰시코기 한 마리가 인도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웰시코기는 견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방충망이 뜯긴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가능성을 고려해 강아지 부검을 진행하고 학대 흔적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는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상황 설명을 진행했는데요. 시는 지난 2023년 시민 공론장을 통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일일 처리 용량 23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는 환경 안정성을 위해 100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인데요. 주민 경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자일동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총 59건의 자일동 주민 요구사항 중 20건은 이미 조치 완료했으며 25건은 관련 법령을 검토, 14건은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색은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 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날 압류된 물품은 명품 가방과 귀금속, 고급 양주 등 34점의 동상과 골드바, 현금 및 외화다발 등으로 향후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매각 가격을 결정한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2명의 인천시 의원 중 1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충식 의원과 불구속 기소된 조현영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 등 업체 관계자 3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혐의를 부인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언급되지 않은 금액이 합계 금액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 의원과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한 20억 원대 전자칠판 사업에서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의회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며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3개 상임위원회 지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이달 중순쯤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사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행사와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을 수사 중이며 아직 도 의원들은 부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지역의 농업 분야 곳곳에도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연구의 진심인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사람의 열정이 농업의 미래를 밝히고 또 세금도 절약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입니다. 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정욱 농촌지도사, 동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욱쌤은 굉장히 미생물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에요. 그리고 미생물을 대할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저희들도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서 미생물에 대한 열정과 진심으로 이룬 성과는 배지의 자체 생산입니다. 미생물의 먹이인 배지는 유익균 증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분. 매년 5에서 6억 원어치의 배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야 했는데 자체 생산으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1년 반의 기간 300번이 넘는 실험이라는 집념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미생물 배양 실험만 한 300번 정도 그 당시에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한 거죠. 실패를 하면은 실패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희열은 좀 희열감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제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이 성공을 한다면은 양주시에도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농업인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정욱 지도사가 이처럼 미생물에 집중하게 된 건 그의 말대로 농업, 특히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소들이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 유질 개선이라고 체세포도 좋아지고 또 다른 첨가제나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농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높이고 또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는 기능성 미생물 개발에 나선 것. 실증 실험을 마치면 곧 농가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그 축산농가 축분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만 잡는 미생물을 개발한 미생물을 올 하반기에 축산농가 중에 양돈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시험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생물이 농업을 살리고 또 자연을 살릴 거라고 말하는 김정욱 농촌지도사. 열정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한국 GM이 부평 공장의 올해 생산량을 추가 확대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이 트레일블레이저와 뷰익 앙코르 GX 등 신차 10,000대 생산을 부평 공장에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1,000대 배정에 이은 증산 조치인데요. 올해 부평 공장 생산량이 당초 계획인 200,000 8,000대에서 240,000 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국GM노조는 이달 말 사측과 협의해 6월 이후 생산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며 미국 내 높은 수요로 추가 물량이 배정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최대 5%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약 3,400만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주택담보대출은 연말까지 기존 0.75% 금리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의 A7, A8 블록 사전 청약자의 77.1%가 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LH가 사전 청약에 당첨된 673가구를 대상으로 본 청약을 받은 결과 77.1%인 519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 청약을 포기한 가구는 154가구로 당초 192가구에 그쳤던 일반 분양 물량이 346가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LH가 분양하는 부천 대장지구 A7, A8 블록의 공급 물량은 전체 865가구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인 단일평형, 분양 가격은 평균 5억 2천만 원입니다. 당첨자는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발표하며 입주는 오는 2028년 1월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투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LG엘로비전이 제6회 케이블TV 기자협회 우수보도상에서 우수보도상과 2024년 보도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우수보도상 시상식은 지난 20일 LG엘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열렸는데요. LG엘로비전 이정하, 한준영 기자의 심층 취재 무심한 행정 시리즈와 남인천방송 노유리, 김근우 기자의 지지부진 부영 테마파크 연속 보도가 우수보도상 취재보물을 수상했습니다. 처음 마련된 영상보물 수상작에는 LG엘로비전 한준영, 이정하 기자의 규제에 멈춘 20년, 부천 대장 안동내 주거 잔혹사가 선정됐는데요. 이정하, 한준영 기자는 보도상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2024년 우수보도 대상은 LG엘로비전 김수정, 우성만 기자의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 삶의 첫 홀로서기 학교가 차지했는데요. 한국 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는 매년 우수보도상 수상작 중 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AI로 6분 만에 성착취 영상을 찾아 삭제하고 신고까지 하는 AI 자동 삭제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개발해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24시간 피해 영상물을 찾아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하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삭제 지원관이 이메일을 확인해 최종 발송하게 됩니다. 자동 삭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는 삭제 지원관이 평균 3시간 걸렸던 업무가 6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